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6일 오늘은 셀트리온 주가 예측 함정 시어리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가 예측도 해왔었고 그에 대한 어떤 결과가 도래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제 theory, 이제 뭔가 이제 뭐 이론이죠, 뭐 학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 근데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에서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제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이제 함정에 빠진 게 되는 거죠. 좋았으면 함정은 안 빠지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기를 하면서 지금 왜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고 내가 어느 함정에 빠져서 내가 투자를 잘못 판단했는지 그 이론을 정확하게 이제 짚어서 복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실수라든지 투자 미스 오류를 줄여 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당장 뭐 한탄을 해봤자 의미는 없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10년, 20년, 30년, 40년 죽기 전까지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자문이라는 걸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문을 해 가는 과정에서도 저 역시 주식의 가격을 매일같이 예측을 해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번에 이제 좀 새롭게 좀 주제를 다루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주가 예측 기법입니다. 델파이 기법. 예, 뭐 용어는 좀 약간 생소한데요. 알고 보면 지금까지 했던 기법입니다. 여러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을 통해 수집된 의견을 토대로 발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거죠. 설문조사입니다. 내년 신규 투자 규모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문 경영인 주요 대기업 40곳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지하겠다. 신규 투자는 그냥 현상 유지하겠다. 축소하겠다. 20%. 확대하겠다. 확대가 없다 보니까 경기가 지금 너무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나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현장 유지를 계속하게 하면서 현재 회사 규모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기업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뭐냐? 사업 구조 개편. 그러니까 뭔가 이노베이션, 뭔가 변화를 통해서 사업을 계속 바꿔가면서 혁신을 이루겠다.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비용 절감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더라. 돈을 많이 때려 받는다 해도 반응이 없다. 공급망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뭔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극대화되진 않더라. 이제 이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구조 개편이라든지 큰 변화를 이루는 건 쉽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세계 경제 회복 시점은 언제쯤을 예상하냐라고 CEO 40명에게 물어봤더니 24년 상반기 정도를 보고 있다. 지금 2023년이잖아요. 23년 상반기는 아직 24년 하반기도 아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면 경기가 회복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먼저 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항상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행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델파이 기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CEO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 경영에 통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설문을 했는데 지금 현상 유지는 될 것 같고 사업 구조 개편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다시 경기가 살아나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가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셀트리온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면 서정진의 이 정도 의견도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또 경기 회복되면 지금 주가는 싸니까 앞으로 뭐 30만 원, 40만 원 올라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트렌드 분석입니다. 현재와 과거의 역사적 자료나 추세에 근거해서 1년의 데이터를 이제 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적 통계, 뭐 경기 성장, 인구 증감, 에너지 소비량, 주가 가격 변수 예측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트렌드 분석이 이제 소위 말해서 영어로 트렌드 분석 뭐 이런 거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추세를 보는 겁니다. 요즘 유행, 테마 이런 걸 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부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화율입니다. 그렇죠? 예. 노령화 지수. 지금 일본을 넘어서고 2030년도에는 우리가 더 고령화된다. 그 다음에, 지금 2044년도, 2050년 되면,
일본 고령화율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넘어서는 굉장히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도달 시간도 우리나라는 7년, 일본은 10년, 뭐 유럽은 30년, 40년, 50년. 이미 유럽은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죠. 예, 서유럽 쪽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이제 좀 인구가 감소하긴 했지만 서유럽에서 특히 코로나로 사망자 수가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령화 사회였기 때문에도 그 하나의 답이 됐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스크 쓰고 굉장히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을 했다가 서유럽에서 엄청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좋은 일이 있으셨죠. 예.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토대로 또 이제 트렌드 어떤 현재의 추세가 바이오나 제약이나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자료를 근거로 이제 우리는 또 주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가격들로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제 가격을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더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 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아니면 바이오 제약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는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미친 듯이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그 과거에 증권사에 있을 때는 이제 막 증권사 직원들끼리 한 10명, 20명이 모여서 어떤 주식이 올라갈 거냐고 막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주식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그래 뭐 거기 온 20명이 다 동의를 하는 종목도 있고요. 반대로 한 명도 동의하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 같이 이제 쏟아내는 거죠. 정보를 뭐 정보회의 뭐 이런 것들인데요. 각 증권사에서 가장 뛰어난 애널리스트들이 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증시가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델파이 기법.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 전문가의 설문을 토대해서 본 주가 예측, 그 다음에 현재 트렌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폭풍 회의,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초월해서 슈퍼 예측자들이 있는 거죠. 이제 직관적으로 야 필요 없어, 지금 설문조사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트렌드 필요 없고, 브레인스토밍 필요 없어, 그냥 내 생각이 맞아, 나의 통찰력이 맞아 라는 사람도 있었죠. 예, 우리 빅쇼트의 주인공 그리고 루미니 아저씨 당시에 어떤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죠. 증시를 이제 비관적으로 예측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루비니 뭐 그다음에 빅쇼트 얘기하면 다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한두 사람의 어떤 엄청난 맨파워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뭐 미네르바 뭐 이런 사람들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뭔가 작가처럼 이렇게 코스피 500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코스피 뭐 1000 간다, 뭐 코스피 5000 간다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직관적인 예측을 합니다. 이런 이제 네 가지 이제 주가 예측 자료를 토대로 이제 셀트리온이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셀트리온 뭐 130만 원 간다, 300만 원 간다 뭐 이런 예측을 하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주관적인 판단은 어떻게 됐죠?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다 틀렸습니다. 뭐 이러해서 셀트리온이 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올라간다. 그 다음에 트렌드가 올라가는데 앞으로 사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전문가들의 어떤 설문을 통해서 봤는데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 예측이 결론적으로 이제 다 틀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틀렸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정 이론들을 보겠습니다. 어떤 함정에 빠졌느냐? 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선 트렌드 분석에 따른 함정입니다. 현재의 트렌드가 계속 상황이 미래까지 지속된다는 가정, 트렌드의 영향력, 방향성, 패턴, 변화, 불확실성, 변수의 현실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테마주죠. 테마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셀트리온이 30만원, 40만원일 때 테마화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뭐 제약. 와, 이 트렌드, 이 테마가 앞으로 미래에 계속 갈 거다. 아까 얘기했던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뭐 전문가들, 뭐 특정 전문가들, 뭐 유명한 유튜버들, 모든 사람들이 상승하니까 더 상승할 것이다. 정말 심플한 이유 하나. 그냥 지금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근데 지금 이거에 가장 많이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또 비트코인 1억 간다. 비트코인이 1000만원 하던 게 6천만원 가니까 이제 1억 간다고 책을 냈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얼마죠 비트코인이? 예. 그리고 나서 또 2021년 1월에 또 냈습니다. 이 책은 이 신의 두뇌라고 이제 뭐 저자도 자기 이름을 안 밝히죠. 예. 왜? 틀리면 자기가 완전히 쌍욕 먹으니까. 예. 그냥 트렌드에 맞게끔 비트코인이 1억 간다고 외쳐놓고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트렌드 분석에 따른 이제 함정인 겁니다. 그냥 무조건 상승하면 상승한다라고 외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 외치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국제유가도 뭐 100불 할 때 200불 올라간다고 또 200불 간다, 200불 간다.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죠. 그냥 추세에 따라서 무조건 상승하면 상승한다라고 코멘트하고 하락하면 하락한다고 코멘트하고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걸 우선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심리적 편향에 따른 함정. 이 편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설명하자면 한쪽으로 치우친 뭐 의견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심리적인 편향, 이미 나의 이 심리적인 상황이 쉽게 말하면 흑백 논리, 그다음에 좌파 우파, 뭐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예. 좌측 아니면 우측, 예. 오른쪽 아니면 왼쪽, 뭐 아니면 도 극단에 치우쳐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중간이 없는 거죠. 예측자의 오랜 경험과 지식이 독특한 심리적 편향을 유발해서 잘못된 설정된 자료로 편향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빅쇼트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경향을 많이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도 마찬가지 엄청난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루비니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뭐 2000년 이후부터 한 번도 긍정적으로 예상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냥 부정적인 의견을, 심리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증시가 폭락했고 그거에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명해진 거지. 얘네들이 계속 말을 바꾸고 이제는 올라갑니다, 이제는 떨어집니다, 이제는 올라갑니다, 이걸 다 맞췄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심리적 편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맞게끔 떠오른 스타가 된 거죠. 늘 상승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거고요. 얘네들은 늘 하락한다고 했는데 하락했을 때 큰 돈을 번 거죠. 왜? 엄청난 폭락이 한 번씩 나왔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의미로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편향에 따른 함정이 굉장히 우리 예측자로 하여금 굉장히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 나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인데 셀트리온이 주가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요? 더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현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트렌드 분석에 따른 함정. 그러니까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상승한다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회로만 돌리고 있고요. 이 사람은 또 반대로 부정회로만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심리적 편향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함정에 빠질까요? 예, 주식을 못 삽니다.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이 사람은 오랜 경험과 지식이 독특한 심리적 편향을 유발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 주식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 셀트리온이 10만원 간다고 생각하겠죠. 자기 예상대로 40만원의 주가가 지금 15만원까지 왔습니다. 15만원이 왔으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이 이제 바닥이구나, 15만원이니까 다시 40만원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이 편향, 오랜 경험과 지식이 만들어낸 이 편향에 빠져 있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제일 멍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서 주식을 산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두 가지 함정을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세,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정말 맞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올라간다는 경험이 너무 강했던 거죠. 너무 강했던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트렌드의 추세에 계속 빠져 있는 상태고, 반대로, 여기서 주식을 본 사람은 이제 더 떨어질 거라고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좌파 우파, 뭐 흑백 논리, 그 다음에 어느 한쪽에 편중된 사람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유연해져야 된다. 중간도 있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판단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정관념의 함정입니다. 고정관념. 과거의 경험, 기존 예측이 고정관념으로 작용해 미래 예측 정보 변화와 방향성을 잘못 반영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칫 판단하면 이 심리적 편향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고정관념 함정은 일반화된 어떤 고정관념입니다. 이제 부동산이라는 용어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투자 불패의 어떤 시장인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말고 뭐 지금까지 한 수천 개 상장 폐지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패가망신해 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지 마. 너 패가망신해. 반대로 부동산 투자하면 불패야. 절대 망할 일 없어. 무조건 사.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 고정관념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노도강, 그 다음에 여기 강서구 쪽, 예, 그 다음에 구로구 아파트를 빚을 연끌해서 샀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정관념 함정에 빠진 거죠. 예, 지금 강남 불패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죠? 강남도 10억씩 20억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정관념에 대한 함정도 빠지면 안 된다. 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주식 투자하면 안 돼. 셀트리온 주식 샀다가 패가 망신해. 요런 것도 그럼 난 주식 안 하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했다가 이제 15만 원을 바닥을 찍고 40만 원 가버리면 낭패를 보는 거죠. 반대로 부동산은 그래도 절대 불패니까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사야지 하고 샀는데 여기서 또 마이너스가 20-30% 나는 거죠. 10년째. 완전히 일본처럼 잃어버리는 10년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정관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예측하는 그 시장의 논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부동산 투자 불패란 없고 주식 투자도 패가 망신이 아닐 수 있다. 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과신 함정. 함정들은 대부분 좀 비슷하죠. 어차피 이제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자신의 정보량, 과대평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오류. 자, 내가 공부를 해보니,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여러분들께 이제 공부해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스스로도 지금 함정에 빠지는 거죠. 내가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내 생각이 맞을 거야. 나는 지금 셀트리온을 수년째 자문을 했고 수년째 투자 정을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셀트리온 투자 자문에서는 다 수익 났어. 네, 다 좋았어. 이제 여러분 저만 믿으세요. 제가 셀트리온 사라고 팔으려고 할 때만 사고 파세요. 이렇게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 몰빵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사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샀어요. 어떻게 되죠? 15만 원인 게 10만 원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지? 더 사. 빚내. 10만 원에 더 샀습니다. 5만 원 됩니다. 이런 내가 판단했던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이 셀트리온이 안 좋대. 지금 셀트리온 정말 힘들 때 바이오 시뮬러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추가 조정이 올 수 있대. 이 얘기를 안 듣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의 어떤 주주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예. 이 자기 과신의 함정이 빠져 있는 거죠. 예. 자신의 그동안 셀트리온을 보아온 바 내 생각이 맞다. 남의 말 중요하지 않다. 셀트리온을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철퇴를 내리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자기 과신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함정. 이거는 주식 투자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나도 틀릴 수 있다. 마찬가지 지금 말하는 저 역시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함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까지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크게 작용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함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는 거죠. 이 부비 트랩은 요런 거구나. 문을 여는 순간 크래머가 터지는 시스템이구나. 그러니까 문을 열 때마다 좀 조심을 해야겠다. 네, 지금까지는 그냥 문을 확 열었는데 크래머가 맞고 터져서 몇 번 사망해서 다시 살아나서 사망을 다시 살아나고 마치 게임처럼 그렇게 됐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시장, 현재 시설, 현재 현실에서 우리가 가진 돈은 한계가 있고 사라지면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습 과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유튜버들, 주식 전문가, 소위 뭐 전문가들, 자칭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 자신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조심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저의 얘기도 마찬가지 걸러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기억력의 함정. 예. 이제 좀 이 함정들은 대부분 좀 대동소이한 경향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경험, 뭐 과거의 어떤 자신의 생각, 판단, 고정관념,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그 고정관념이라는 거에 대한 기억력이죠. 그 기억력의 함정인 거죠. 예, 과거의 경험, 극적 사건, 미래 전망, 이제 요거는 좀 이제 특별한 이제 경험인 거죠. 예를 들어서, 빅쇼트, 그 다음에, 루비니,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너 이제 새가슴이야. 나는, 정치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그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니야. 이제 주시장은 절대 안 돼. 이제 끝났어. 이제 폭망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스페이스X, 지금 우리,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이런 함정에 빠졌다면 이 사람은 비행기를, 스페이스X를 못 날렸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 이제 2003년 우주왕복선, 챌린저5가 하늘을 나르다 폭파했죠. 폭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나사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나사는 그 이후로 우주왕복선을 쏘아 올리지 못할 정도로 2003년 이후 나사가 없어졌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우리는 나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사에 대한 어떤 우주에 대한 어떤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모습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지금 뭔가 문제에 이제 봉착한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걸 뭔가 프레임을 바꿔야 되겠다.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관에서 하는 거는 뭔가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위에 절차 이론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가설이 확실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완전 대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일단 쏘아 실패해? 그럼 실패해서 원인을 찾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사는 어떻게 되냐? 실패할지 성공할지 확실히 서류로 제출해. 보니까 서류가 통과 안 돼. 이 정도로는 성공할 수 없어. 안 돼. 보류. 발전이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됐죠? 오바마 아저씨하고 손을 잡고 민간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우주선 쏘아 올리고 유인 또 우주 정거장까지 사람을 보내고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역사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기업력의 함정에 빠졌다면 미국의 어떤 우주 왕복선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비관적 예측이 틀려버린 거죠. 이 사람도 함정에 빠진 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셀트리온도 과거에 분식 회계 이슈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또 분식 회계가 올 수 있다. 셀트리온은 이제 안 돼. 이런 기억력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중함의 함정. 좀 약간 전체적으로 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쭉 공부해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디테일의 차이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그런 예측 불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60억, 70억, 80억 인구가,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유동성은 굉장히 극도로
메말라 가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경기 회복도 내년 뭐 상반기나 올 연말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한 번은 더 증시가 휘청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계속 신중함을 유지하는 거죠. 요 함정이 제가 빠졌죠, 맞죠? 제가 빠졌습니다. 저도 스스로 그걸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얘기한 게 50-50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틀릴 것을 우려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베팅을 하고 이제는 좀 회복하지 않겠냐, 리바운드가 나오게 한 기술적 반대 나오지 않겠냐, 좀 과감하게 고호를 외쳤다면 2023년 초반 1월 한 달 동안 뭐 20-30%, 30-40% 주식시장이 리바운드하는 모습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자칫 잘못해서 여기서 더 망가진다면 우리 이 자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소중한 돈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예, 너무 보수적으로 이제 신중함의 함정에 빠졌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신중함의 함정은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잃지는 않으니까.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의 돈을 잃지 않는 첫 번째 원칙. 이거는 제 본능적으로 신중함의 함정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는 신중함의 함정 속에서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 스스로도 좀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내가 이 신중함의 함정에 빠져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여러분들은 좀 신중함의 함정에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빠지셔가지고 너무 신중하지가 못해요. 그냥 일단은 질러보는 거죠. 일단은 연끌하는 거죠. 일단은 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함정에 빠지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최소한 그래도 신중함이라는 게 있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셀트리온이 지금 15만 7천원인데 이제 다 빠졌겠지. 그래, 여러분, 제가 이제 영상 올렸으니까 이제 신중함의 함정, 이런 함정 다 빠지지 말라는 건 이제 주식 사라는 거구나. 이제 사자, 지르자, 연끌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했어. 이제 뭔가 이제 포지셔닝 취하겠죠.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나빠질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무조건 사세요, 파세요라고 단정적인 의견을 내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중립 의견 이런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신중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증거 확인 함정. 함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 함정도 굉장히 중요한 함정입니다. 이 함정이 무슨 함정이냐? 자, 이제 제가 시오리 이론을 이제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반등할 거야라는 이제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자료 수집과 해석 과정에서 원래 가설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채택해서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정보를 본다는 거죠. 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마 100% 동일할 겁니다. 왜? 여러분이 이미 주식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 주식 셀트리온이 어떤 가설, 상승한다는 가설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채택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지지되는 정보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거죠. 유튜브도 여러분한테 긍정적인 셀트리온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내용만 수집하는 거죠. 셀트리온에 대한 네이버 토론 게시판에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만 좋아요 누른다는 겁니다. 좋다고 하는 내용만 읽는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말은 안 읽어요. 부정적인 내용을 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 확인의 함정, 여러분들이 다 빠진 함정인 거죠.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계속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서 셀트리온 앞으로 10만원 갑니다.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앞으로 지금 너무 고평가고 이 바이오 시뮬러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바이오 제약 산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고 주식 시장 자체가 망가질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싫어요, 나빠요, 이 개새끼 욕해대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좋다고 보는데 내 증거에 내가 생각한 가설에 왜 부정적인 의견을 달아서 주가를 낮추냐 이러면서 이제 반대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객관적인 어떤 눈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검토해야 되고 긍정적인 의견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 해야 되죠? 매수하기 전에. 네. 보십시오. 뭐 역겨워 죽겠네. 그래서 네이버 토론 게시판은 이 증거 확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증거 자료들이 가설 자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토론 게시판은 가는 거를 완전히 반대합니다. 저도 가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오늘도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램시마 6년 연속 유럽 처방 1위. 예. 그러면 이 기사만 보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램시마 6년 연속 유럽 처방 1위니까 이제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겠구나라고 계속 이제 자신이 생각한 가설에 부합하는 증거만 채택해서 계속 생각하고 더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 마찬가지, 모든 앞으로의 미래 판단 마찬가지, 주가 예측이라든지 삶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뭐 단순히 셀트리온의 주가만 예측하자고 이 영상 자료를 만든 건 아니고요. 주식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예측과 함정, 이 CO리를 잘 이해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빠져있는 이 함정, 어느 함정에 자기가 빠져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함정에서 좀 빠져나오기를 좀 바라고요. 앞으로 또 마찬가지 이런 함정에 다시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트렌드 분석에 따른 함정, 그 다음에 심리적 편향에 따른 함정, 고정관념의 함정, 자기 과신에 대한 함정, 기억력에 대한 함정, 신중함에 대한 함정, 증거 확인에 대한 함정, 특히 이제 증거 확인에 대한 함정, 여기 빠지면 안 되고, 저는 신중함에 대한 함정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은 신중함을 좀 갖춰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올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런 이제 이론들을 쭉 나열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함정에 조심하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미 빠졌던 것처럼, 저도 빠진 것처럼, 여러분도 빠진 것처럼 쉽게 이 함정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왜? 함정은 빠져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가 빠진 거는 빠지라고 만들어 놓은 거에 빠진 거죠. 근데 좀 더 영리했고 좀 더 냉정했다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더 이상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셀트리온 얘기를 좀 드려야겠죠. 셀트리온 주가는 이제 이미 대주주 입장에서 디자인되어 있는 어떤 가격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이제 계속 가져왔었고요. 그동안 앞으로도 그렇게 가져갈 겁니다. 섣부르게 이제 특정 전문가의 판단이나 뭐 애널리스트, 자신의 예측을 너무 과신하지 말자. 그 과신에 대한 함정, 빠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질 거라고도 예측하지 마시고요. 너무 나빠질 것이라고도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셀트리온 주가가 흘러가는 대로 아주 큰 흐름을 잘 파악해서 본인 스스로 위 함정들을 조심해서 한번 다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이제 제가 이 이론을 연구하면서 이제 깨달은 바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각 자체가 이미 함정 속에 빠져 있다는 점을 늘 각성하자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중한 함정 속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저 역시 마찬가지 또 주식을 이제 추천하거나 자문을 할 때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증거 확인 함정에 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한 주식은 좋을 거야. 내가 추천한 주식은 좋아. 빠지는 거죠. 내가 산 주식은 좋아. 그 다음에 내가 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 편향적인 자기 과신의 함정 뭐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 내가 산 거는 이제 좋은 거야 라고 또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 나 지금 함정에 또 빠졌어. 빨리 나와야지. 아니면 내가 저걸 하는 순간 또 함정에 빠질 거야. 그러다가 또 어떤 함정에 빠지죠? 신중함의 함정에 또 빠졌구나. 계속 함정 속이 나 주위로 전부 함정인데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또 함정이 또 빠지는 거죠. 가만히 있는 함정.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함정. 끝도 없이 함정입니다. 수많은 이 함정 속에서 이미 빠져있고 나와야 되고 나왔는데 또 함정이 빠지고 함정 속에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미친 듯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또 해보고 그러면서 이 점점점 그 함정의 수를 줄여나가고 그러면 점점점 성공의 수를 늘려나가면 결국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는 어떤 주식 투자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길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함정들 다 조심하시고 앞으로 셀트리온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 좋은 성과를 거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